안녕하세요. 기계 설계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기계의 힘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아무리 강한 힘을 내도 뼈에 그 힘을 전달하는 힘줄이 끊어지면 아무런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없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나 모터에서 아무리 강력한 회전력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 힘이 바퀴나 프로펠러 같은 최종 구동축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죠. 축이 회전할 때 그 위에 달린 기어나 풀리가 함께 돌지 않고 미끄러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걸 헛돈다고 표현하죠. 기계 설계자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이 헛돔을 막고 손실 없이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전시키는 힘을 토크라고 부릅니다. 기계 시스템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이 토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T는 F 곱하기 R, 즉 힘과 거리가 만들어내는 이 회전 모멘트를 감당해낼 3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축과 회전체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키, 스플라인, 그리고 세레이션입니다. 이 3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맡은 역할과 특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키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만능 일꾼입니다. 가운데 스플라인은 더 강력한 힘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고토크 전문가죠. 마지막으로 세레이션은 미세한 각도 조절과 고정에 특화된 정밀 고정의 명수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키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축과 보스 사이에 끼워 넣는 작은 금속 조각입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축과 보스에 각각 키 홈이라는 자리를 파고 그 사이에 키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맞물리게 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죠. 종류도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묻힘키, 썬크키, 반달 모양이라 가공이 쉬워 자동차 등에 많이 쓰이는 반달키, 우드로프키, 그리고 축에 홈을 파지 않고 마찰형망으로 고정하는 안장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라면 단순히 종류만 알아선 안 됩니다. 키가 언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알아야 하죠. 키의 파손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전단 파손입니다. 토크가 너무 강해서 키가 가위로 자른 듯이 수평으로 댕강 잘려나가는 현상입니다. 둘째, 압축 파손입니다. 키의 측면이 과도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이 2가지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단 강도와 압축 강도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을 통해 허용 응력 범위 내에서 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죠. 한국 산업표준인 KSB 1311 규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 즉 고토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키 하나로는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키를 2개, 3개 꽂을 수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이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개의 키를 축과 일체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축 둘레에 여러 개의 돌기, 이를 만들어서 보스와 맞물리게 합니다. 키와 비교했을 때 스플라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접촉 면적이 넓어 월등한 토크 전달 능력을 가집니다. 둘째, 여러 이가 동시에 잡아주니 부품 간의 중심이 정확히 맞는 자동 중심 정렬 기능이 뛰어납니다. 셋째, 하중이 분산되니 내구성도 훨씬 좋죠. 스플라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의 모양이 사각형인 각형 스플라인은 힘 전달이 주 목적일 때 쓰이고, 기어처럼 곡선 형태인 인벌류트 스플라인은 강도가 더 높고 가공성이 좋아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관련 규격으로는 KSB 1301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변속기나 중장비 구동축처럼 힘을 많이 쓰는 곳엔 대부분 이 스플라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도 중요하지만 각도가 중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핸들을 1도만 돌려도 바퀴가 정확히 반응해야 하는 상황 같은 것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레이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의 차이가 명확히 보입니다. 왼쪽의 스플라인은 이가 크고 개수가 적은 반면 오른쪽의 세레이션은 이가 작고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산의 모연도 삼각형에 가깝죠. 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더 촘촘하게, 더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해서 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레이션은 동력 전달보다는 부품의 정확한 위치 고정이나 미세 조절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핸들, 그리고 자전거 핸들 스템입니다.
핸들의 수평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세레이션 덕분이죠. 자, 이제 세 가지 기술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본이 되겠네요. 키는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해서 일반적인 동력 전달에 쓰입니다. 하지만 토크 전달 능력과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스플라인은 토크 전달력이 매우 높고 중심 맞춤도 우수합니다. 대신 가공이 조금 더 까다롭고 비용이 중간 정도입니다. 축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스플라인이 유리합니다. 세레이션은 정밀도가 매우 높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제작이 어렵고 비용이 가장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실고에서는 언제 무엇을 써야 할까요? 모터와 펌프를 연결하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돌린다. 가성비 좋고 교체가 쉬운 키를 쓰세요. 자동차 변속기나 항공기 엔진처럼 엄청난 힘과 충격을 버텨야 한다. 무조건 스플라인입니다. 자동차 핸들이나 정밀기계의 조절 노브처럼 각도가 중요하다. 세레이션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계에 보이지 않는 힘줄, 키, 스플라인, 세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닙니다. 기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설계자가 의도한 힘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기계의 목적에 맞춰 올바른 연결 기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기계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